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곧 식목일이 다가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와 있는 이곳은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목원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상쾌함이 느껴지는데요. 이곳 수목원의 역할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힐링만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립수목원의 이유미 원장님 모시고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워낙 조명을 많이 받으셨었어요. 네, 작년에 산림청사나 개청 47년 만에 첫 여성 고위 공무원이 되셨는데, 네, 또 저희가 식물 분류 이제 국내 최고 전문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전문가 절대로 아닙니다. 식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고요. 전문가분들은 많이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우선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년의 보전 역사를 가진 광릉숲 그리고 자연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국립수목원장 이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녹색을 듣다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뵙게 되면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의 서민한 생물자원연구부장님과 부부 숲박사로 유명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데이트랑 공부도 숲에서 같이 하시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동기 동창이고요. 공부를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트를 숲에서 하자 작정한 건 아닌데요. 생각해보면 숲에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일단 학부 때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저희 대학원 되면서 이제 친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카시나무 숲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첫 받은 프로젝트가 아카시나무 숲에서 그 시기별로 그 꿀이 얼마나 생산되느냐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려니까 새벽에도 가고 밤중에도 가고 시기별로 아카시나무 숲에 가서 그 꽃의 꿀을 조사해야 하는 뭐 이런 조사였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길에 함께 항상 같이 해줘서 뭐 이래저래 정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제 함께 책을 쓰면서 이제 같이 쓰는 책들은 주말이면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 책을 함께 쓴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수백 군데 천연기념물을 찾으러 주말마다 함께 다니고 뭐 이런 시간들이 누적돼서 뭐 오랜 시간을 숲에서 같이 보낸 셈이 됐습니다. 부러운데요, 원장님. 되게 뜻깊은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원장님이 석 박사님과 함께 하신 시간만큼이나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하신 게 국내에 서식하는 희귀식물을 찾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희귀식물을 찾으셨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희귀식물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94년에 이제 이곳에 왔었는데요. 뭐 지금은 여러 부처에서 많은 식물들을 보존하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체계적인 수준의 식물 보존이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것인지 서식지의 정보서부터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만들고 정말 문헌에만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숱한 시간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보람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걸 굳이 꼽으라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왕자기나무 찾을 때가 자귀나무는 분홍색 꽃이 피는데요. 왕자기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면서 연한 노란색 꽃이 핍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왕자기나무라는 기록은 저희가 학교 때 공부했었던 대한식물 도감이라는 도감에 목포 유달산에서 자란다라는 딱 한 줄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줄을 갖고 혼자서 무작정 그 목포행 기차를 타고 그 목포의 유달산 앞에 혼자 내렸습니다. 근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위로 갈까. 그래서 일단 무작정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꽃향기를 따라서 산길로 발길을 옮기다 보니까 사면을 딱 돌아서는 순간 정말 제 눈앞에 말로만 듣던 그 노란 왕자기 나무가 쫙 펴있는 나무가
무리지어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사실 그 감격은 네.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찾고 나니까 같은 서식지 조건을 갖고 지금은 몇 군데 더 찾아낸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그때 그 향기와 뭐 용기로 찾아진 그 식물에 대한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워낙 희귀 식물들은 오지에 있고 기록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길을 잃고 죽을 뻔한 숱한 고비들을 겪어서 사실은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까지 쌓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화 같은 일이셨을 텐데요. 네, 정말 보람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또 개인적인 얘기를 더 여쭤보고 싶긴 한데요. 이제 국립수목원 얘기로 좀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립수목원 하면 별로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반면 이제 국립수목원에서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립수목원은 이제 광릉수목원으로도 많이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국가적으로 만든 최초의 수목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수목원에 오시면 이렇게 산림박물관 또 저희 전시원들을 보시기 때문에 수목원이라는 곳들은 식물을 전시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식물 교육을 하고 즐기시고 아까 힐링 말씀하셨는데 위안을 얻고 가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저희는 이제 국립수목원인 만큼 감추어진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저희 이제 임무는 우리나라 산림생물종들을 조사하고 분류하고 수집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정보화까지 하는 가장 기초 연구가 첫 번째 그 임무이고요. 또 그러한 다양한 생물 자원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희귀식물,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식물 이러한 것들을 빨리 조사해서 이제 보존하는 그런 일.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어떤 식물산업, 생물산업들이 미래에 우리 국가의 어떤 부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만큼 이제 자원화를 위한 이제 기반을 만드는 일. 또 이렇게 모아진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하는 교육, 홍보 뭐 이런 기능.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둘러싸고 있는 광릉숲이 정말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숲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릉숲을 제대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이어주는 역할 역시 저희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참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또 제가 국립수목원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께서 앞서 수목원을 곳간에 그리고 또 수목원의 역할을 플랫폼에 비유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수목원이나 식물원은 자연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 양쪽에 손을 잡고 있는 그 중간 매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자연과 직접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수목원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크게 세 가지 플랫폼의 기능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그 산림생물종의 학문 연구의 플랫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기초 생물종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이제 대학도 경쟁 시대가 들어가고 뭐 비중 있는 논문도 써야 되고 굉장히 어떤 기초 학문, 그 기초 학문을 하기 위한 그 베이스 인프라를 만드는 데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생물 주권 얘기도 하고 우리 생물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실제로 막상 우리 생물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려 그러면 그런 종에 대한 그 표본이라는 게 어떤 종들의 시간적, 공간적 기록인데요. 이제 그런 표본, 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원기제물을 비롯한 그 문헌, 기본이 되는 어떤 수많은 것들이 정말 부족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 식물들을 연구하려고 해도 뭐 우리 곤충을 연구하려고 해도 이웃 나라 가서 표본을 보고 문헌을 찾아야 하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가장 먼저 표본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생물종들에 대한 표본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각각의 생물종들에 대한 처음 기록되어 있던 문헌서부터 정말 학자들이 전 세계를 떠돌지 않아도 이곳에서 오면 이제 모든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쌓아놓고 그것을 또 웹상으로 또는 뭐 표본관에 또는 박물관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인프라를 만들고 싶고요. 또 저희 수목원에서 어떤 새로운 신진 연구자들이 인턴 과정이나 그 박사후 과정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발로 뛰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물종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게
분류학자, 생물 분류학자라는 얘기들도 할 만큼 그래서 저희 수목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연구에 참여한 신진 연구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인력 양성에도 굉장히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목원이 우리나라 생물종 연구의 모든 것을 할 수는 당연히 없는데 저희가 모아놓은 그런 기반으로 인해서 저희 기초학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적어도 저희 자료가 모아지고 여기서 다시 새로운 학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학문의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생물 산업의 플랫폼이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BT 시대가 돌아오고 첨단 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 각 기관, 산업계, 연구계가 그 BT 산업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활동과 연구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야생의 식물 또는 생물 자원에서 어떤 산업화된 첨단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종을 모아야 되고 분류해야 되고 탐색해야 되고 거기서 뭐 추출해야 되고 약품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원료 물질들을 농가에서 생산해서 공급해야 되고 이제 이런 쭉 일련의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BT 산업이 산업까지 발전하는데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 하면은 정말 첨단 기술은 정말 저희 실력들이 굉장히 있는데요. 이것의 원료가 되는 야생의 생물 자원들을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 그런 원료를 공급하려면 농가에서 그것을 생산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뭐 특별한 야생의 대단한 대부분의 종들을 갖고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증식 기술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목원에서는 물론 저희 수목원 직원들도 굉장히 신약 개발해서 새로운 아주 큰 뭐 부도 쌓고 싶고 연구 성적도 얻고 싶지만 저희는 국가기관이어서 국가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되어 있는 일 수많은 자원들이 모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 연구소, 기관들에게 공급하는 역할. 그래서 저희 수목원이 적어도 그 생물 산업의, BT 산업의 플랫폼, 그래서 다 모아져서 모아놓으면 이것을 기반으로 수많은 BT 산업들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머무르는 장소를 역할을 하고자 BT 그 플랫폼이 되고자 했고요. 한 가지 플랫폼을 더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자연을 원하시잖아요. 이제는 정말 녹색에서 휴식을, 위안을 찾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제는 이제 최근에 정원 관련법이 수목원 식물원법과 같이 연관돼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자연을 옆에서 이제 정원을 통해서 이제 같이 즐기실 수단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목원 식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연과 사람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곳이 그냥 단순히 휴식, 교육을 떠나서 이곳에서 자연과 연계된 예술도 일어나고 문학도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식물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들이 또는 국민을 위한 문화들이 이곳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들을 요즘에 저희 수목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궁금증이 다 풀렸는데요. 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제 국립수목원은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이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나 민관 수목원들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았는지요? 예, 광릉숲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일단 보전의 역사가 600년 이상 이어집니다. 그래서 600년 전에 세조의 능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주변이 이제 그 능림으로 지정돼서 보호되기 시작한 보존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보존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극성에 가까운 온대 중부의 식생들을 지금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숲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또 수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있으니까 수많은 생물학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생물종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릉에서 처음 발견된 광릉 요강꽃, 광릉 골목꽃을 비롯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의 선배 되시는 원로 선생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광릉 숲에서 생물종들을 보고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생물종 연구에 시작을 하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생물종 분류 연구의 성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숲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은 저희 천연임을 중심으로 한 극성림에 가까운 숲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 구성하고 있는 인공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녹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정말 헐벗었던 땅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아름답고 푸른 국토로 만든 것들은 정말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역사이고요. 지금도 그렇죠. 많은 곳에서 이제 배우러 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런 녹색의 숲을 국민 하나하나가 심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심은 나무의 시작이 지금 저희 상물박물관 앞에 있는 양묘장, 그곳에는 예전에 여기가 양묘장이었습니다. 102년 전에 이곳에 예, 양묘장 털을 잡고 거기서 전국에 있는 나무들이 모아져서 실험하고 이것이 이 땅에 적합한지 실험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나무를 심어서 녹화 푸른 국토를 만든 기적 같은 일의 시작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죠. 저희 국립수목원에서 정말 인기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개수나무가 있습니다. 네. 개수나무는 아주 가을에 단풍에 달콤한 향기가 나서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 네. 그 지금 저 앞에 있는 개수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개수나무의 부모나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조림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그 유네스코에서 저희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곳에서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숲에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저희 국립수목원과 같은 연구기관이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쳤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보존의 흐름이 울타리를 쳐서 절대적으로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제대로 보존할 수 없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이라는 것은 맨 앤 바이오스피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연을 보존하려면 그 자연과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잘 살아야 궁극적으로 이곳을 보존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설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특별한 가치를 가진 그런 이제 장소로 인정되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의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숲이 됐고요. 네.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핵심 지역은 저희가 정말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보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변에 완충 지역이 있고 전이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충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개발 행위 제약을 좀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제약들 때문에 훼손돼서는 안 되는 거면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함께 그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보존 모델들이 좀 같이 이 환경 TV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환경과 관련되신 여러분들이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도 행복하고 숲도 보존된 여러 가지 대안 있는 보존 모델들을 함께 좀 관심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네, 원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유용식물 증식센터 개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유용식물 증식센터는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아까 저희가 그 플랫폼 말씀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생물산업의 플랫폼의 중추 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이미 이제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함께 정말 생물 주권, 자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희가 2001년부터 그 국내외 유용한 식물 자원들을 35개국과 함께 수집하고 탐사해서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모아진 지금 유용식물 증식센터에 모아져 있는 식물 자원들이 14,000 종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살아있는 식물체를 그만큼 확보하고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야생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저희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곳간이 되기 위해서 산업계든 학계든 공급할 수 있게 대량 증식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온실, 묘포장, 그다음에 조직 배양실을 비롯해서 그래서 앞으로 유용식물 증식센터에서는 저희 식물 자원들을 필요로 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기묘한 핵심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곳은 어디든 필요한 기술은 어디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일 하는 거죠. 이미 여러 기업이나 학계에서 연구소에서 함께 지금 제의해서 지금 MOU도 하고 공동 연구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식물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는데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앞서 국립수목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현재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희귀식물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소개 좀 부탁드려 볼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식물원, 수목원은 굉장히 중요한 서식지 외보존기관, 현지 외보존기관입니다. 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이곳이 그냥 교육을 위한 전시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수목원이나 식물원에 모아진 식물들이 자생지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곳에서 안전한 도피처로서의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에서는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과는 별도로 571종의 희귀식물과 360종의 특산식물을 따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따로 되는 이유는 멸종위기종은 워낙 아주 엄격하고 특별해서 제약도 굉장히 많은 종이어서 저희 잘 지켜야 되는 종이고요. 네. 이제 그것에 나아가서 좀 더 폭넓게 모니터링까지 해서 좀 볼 수 있는 종에서 좀 범주가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 중에 한 70% 이상은 저희 희귀식물 보존원에 지금 전국에 모여 있는 백두산에 있는 것까지 모여서 지금 서식지에 보존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종은 일은 저희가 국립수목원이어서 전국에 도별로 있는 공립수목원이 있고요. 네. 또 민간의 식물원과 수목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다 지키는 뜻 쪽으로 저희는 정책을 하지 않고 각 도별에 있는 희귀식물들을 잘 보존하면 국가적으로는 전체 희귀식물들이 보존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식물 보존원을 각 도마다 다 하나씩 도별 수목원에 다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같이 모니터링해서 전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나라 희귀한 식물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이제 그렇게 있다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한 것 중에서 나도풍란을 비자림에 복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 다 잘 아시는 비자림, 천연기념물이죠. 네. 그 비자림에는 수십 년 전에 나도풍란이 살았었는데 이미 그쪽에서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 수목원에 수많은 자원이 모이다 보니까 아주 수십 년 전에 그곳에 소스를 가지고 있던 나도풍란이 유지관리 있는 개체들을 확보해서 그것들을 유전적 분석을 다 해보니까 다른 혈통이 섞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고 네. 그래서 순수하게 그 오래전 비자나무 숲에 살았던 그 종들을 가지고 수천 개체를 증식해서 다시 비자나무 숲에 나도풍란을 복원하는 일, 이런 일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광릉요강꽃이 멸종위기종 대표적인 건데 저희 광릉숲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광릉요강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릉요강꽃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15년 이상 공생균서부터 수많은 것들을 연구들을 해서 그것들을 더 이상 자생지에 사라지지 않으려면 이제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분석해서 지금 성공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자원들을 모으고 보존하고 기록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희귀식물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소중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이게 추억 없는 식물이 없고 네. 의미 없는 식물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국립수목원이 미국보다 더 많은 자원을 보유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자원을 보유했다고 보시는지요? 그거 약간 오해 같으세요. 저희가 절대적으로 어느 나라가 어떤 자원을 더 보유했다라는 말은 조금 오해신 것 같고요. 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국립수목원이 이제 87년에 광릉수목원이었다가 1999년에 국립수목원이 되면서 비전 2020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은 처음 시작을 하는데 적어도 2020년도에는 어느 수준이 될까? 그때 당시에 미국의 국립수목원의 표본 숫자가 60만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정도에는 그 목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미 아직 2020년 안 됐는데 지금 90만 점, 곧 100만 점 가까이 완전히 정리돼서 전 세계 학자들이 지금 열람하고 공부하고 그 공동 연구를 제안할 만큼의 수준의 표본들을 모았으니까 자랑할 만하고요. 숫자적으로 저희가 더 많은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그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온 분야의 국가 DB를 만들고 있는데 적어도 생물종에 대해서 그 식물, 곤충, 버섯 같은 생물종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DB는 그 저희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운영하는 그 국가생물지식정보 사이트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가장 우수한 사이트로 지정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지금 뭐 몇백만 건의 이제 데이터들이 올라가 있는데 어느 정도이냐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기관만의 사이트라고 생각을 안 하고 국가의 기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DB에는 각 대학에 있는 표본관 또 연구소 이런 곳에 있는 모든 87개 기관이 인볼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생물 정보들을 다 모아서 사이버상에서는 적어도 몇백만 건의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것으로는 앞서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실제로 GBIF라고 그 세계 생물 정보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정보화 기구에 제공하는 세계 정보화 기구에 제공하는 생물종 정보의 80%는 저희 그 네이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물종 정보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들은 저희가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자랑하실 만한데요. 예, 한 가지 더 자랑해도 될까요? 네. 얼마 전에 BGCI라고 전 세계 식물원 수목원들의 모임 연합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실은 식물 보존에 대한 것을 선도하는 것은 식물원과 수목원들입니다. BGCI가 보테니컬 가든, 컨저베이션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그 CBD 관련된 GSPC 세계 식물 보존 전략도 다 이 BGCI에서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몇 년 전에 그 BGCI에서 세계의 가장 중요한 30개의 식물원과 수목원에 레터를 보냈어요. 우리가 전 세계 식물 보존 전략도 주도해야 되고 식물원 수목원들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일들을 앞서서 우리가 해나갑시다 하면서 세계 30대 수목원에 레터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국립수목원이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워낙 전 세계에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식물원 수목원들이 있고 뭐 영국 한 나라에만 해도 아름다운 식물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30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런 그 세계적인 식물원 수목원 기구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전시하고 심어놓는 이 이외에 종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자원화의 기반을 만들고 기초 연구를 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높이 사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뿌듯해지는데요. 네. 이제 또 지난해 나고야 의정서가 통과되면서 생물주권 전쟁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잖아요. 사실 식물 중에서도 이제 말맞다나 돈이 되는 식물 이제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국립수목원이 이 부분에서 국내 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지금 질문해 주신 말씀의 맥락은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앞에서 그 식물 산업의 플랫폼, 유용식물 증시센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희는 이제 아무리 모아도 그것을 살아있게 유지 관리하는 자체의 기술은 이렇게 땅에 기반하는 기관이 아니면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말 야생의 종자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한 생물들이 모아지는 것도 수목원과 식물들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것만큼은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 생물 주권에 그것이 산업까지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그 수없이 많은 다양한 식물들 중에서 또는 생물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자원이 될 수 있을까들을 탐색하고 골라내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미 그 요즘에 민속식물 전통지식 중요성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울릉도 섬지방까지 전국토의 민속식물 전통지식들은 이미 다 체록해서 모아뒀고요. 그것을 이미 이제 올해 사이트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고 있는 게 이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놓고 그냥 멈추고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나누어서 이용하게 많은 국민들이 다른 데 노력하지 않고 정말 각각의 BT 기술이든 BT 기술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거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지금 저희는 열심이기 때문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저희 또 미래에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냐면 지금 저희 국립수목원이 이곳 하나만 있습니다만 네. 몇 곳의 국립수목원이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에는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이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은 무엇이 있냐면 시드 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드 볼트는 쉽게 말하면 그 생물 종자 저장고인데요. 이제 시드 뱅크, 종자은행들은 여러 군데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드 볼트의 개념은 그런 수많은 곳에서 모아지고 운영한 것들을 뭐 정말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저장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많은 부처와 중복 기능이 아니라 그 모든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어떤 유사시에도 대비해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하나의 백업 저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드볼트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스웨덴에 노르웨이에 하나 있고요. 규모, 저희가 세계에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규모로는 저희가 우리나라에 그곳에 만들어진 것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적어도 아시아 전체 식물자원 종자들은 그곳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이제 조금 거시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에선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때문에 국립수목원 내 식생에서도 이런 영향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가요, 좀? 예, 기후 변화라는 문제를 이제 단시간 내에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일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긴 한데 분명히 그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역시 이제 전국의 시도에 있는 국립수목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니터링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목원이라는 것이 현지 외 보존 기능이어서 이제 수목원, 수많은 기관들이, 연구자들이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고 계신데, 이제 가장 수목원과 식물원에 적합한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안전하게 그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의 식물들을 이제 안전 도피처를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각 도별 수목원마다 저희 국립수목원이 주관해서 산림청에서 기후변화 취약종 보존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종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름철 고온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생태적인 고려에서 기후변화 취약종에 대한 인공 풍열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은 고산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구상나무라든지 또 아주 대표적인 기후변화 취약종인 월귤 이런 것들이 저희 평지의 취약시설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약종 시설에 있는 식물과 이제 고산에 있는 그런 기후변화 취약한 식물들을 매주 지금 5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개업이 나서부터 꽃이 필 때까지는 매주, 그 다음에 좀 그게 지고 나선 2주에 한 번씩 아마 전국에 수많은 기후변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주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팀들은 저희 팀들밖에 없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벌써 개업부터 쭉 쌓아서 좀 많이 쌓이고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지금 높다, 낮다라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다로 가는 이제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지금 데이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현지의 보존시설로서 안전한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현지와 자생지를 공동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기후변화 취약종과 취약한 기후변화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전 87개 기관의 이제 생물 정보들이 모아지고 표본 정보들이 모아지면서 표본 정보에는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한 연구 성과 중에서 제가 굉장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연구 성과가 있는데 구상나무의 새로운 서식지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국립수목원 워낙 발로 뛰는 일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생지는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는데 이 구상나무 신분포지는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구상나무 표본 데이터의 위치 정보와
약간 GIS 데이터를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부상나무라는 곳은 어떠한 곳에 분포하는지에 대한 요소를 추출해내고 거꾸로 우리나라 전 지형에 그런 요소를 뿌려주니까 이러한 곳에 살만한 곳이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정말 지난 100여 년간 안 발견했던 새로운 자생지가 있는 거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모델이 성공을 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식물들은 어떤 서식지에서 살 수 있을 거고 어디까지 쫓겨날 거고 하는 것들의 예측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 일들은 지금 몇 년간 정말 수백만 건의 표본 데이터들이 이제 쌓아졌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가능한 이제 성과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대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국립수목원에서 참 어려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이제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있으면 식목일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국민들 차원에서 모실 때 꽃과 나무를 보존하려면 예.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혹은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떤 전문적인 식물에 대한 풀이든 나무든 보존하는 일들은 이제 저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풀, 나무 하나하나를 좀 가깝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하나의 생명도 있고 의미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들은 이제 멀리서 전류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가깝게 풀 옆으로 다가가서 고개 숙이고 나무 앞에 다가가서 바라보고 하는 그 시작에서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봄이 올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광산에 이렇게 푸릇푸릇 새싹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부디 눈길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풀 나무들을 바라봐 주시면 마음에 품어주시는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자연 사랑과 보호는 저절로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수목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00년 이상 잘 보존되어 온 광릉숲.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등 많은 희귀종들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아껴야 할 공간이기도 하다는 생각, 저뿐만 드는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